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의사 이룬규입니다. 현재 수원항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이란 단어를 빼고 장기요양보험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국가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장기간 요양 관련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는 뜻에서 이런 장기요양보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런 장기요양보험의 수요가 가장 많아진 질환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말고도 다른 퇴행성 질환들도 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라는 치매라는 그 질환이 환자군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약 70% 정도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도둑망상과 두 번째는 부정망상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물건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라는 그런 망상이 잦아지며 부정망상,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캐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런 치매라는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시다시피 도둑망상이나 부정망상 말고도 최근 사건을 잊어버리고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매라는 게 꼭 알츠하이머 치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17% 정도의 혈관성 치매가 있고 그보다 더 작은 퍼센트 정도의 파킨슨병 치매도 있고 알코올로 인한 치매 및 전두축두엽 치매라는 또 치매가 있습니다. 전두축두엽 치매는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국가 지원 서비스고 이런 것들은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재원 조달 방식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 지원금 그리고 이용자 본인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용자 본인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용 방법은 장기요양 신청 이후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재가 서비스 말고도 시설 및 복지 연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재가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환자가 중한 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가장 높은 1등급의 경우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그 월 서비스 월 지원금이 나오게 되고 그 지원금을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해서 내게 되는데 환자의 어떤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15%인 경우, 9%인 경우, 6%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40분의 이런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면 수가가 한 이 정도 좀 형성이 되는데요. 본인 부담금으로 15%만 부담하면 되는 그런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환자를 갖다가 케어해야 되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닐 수가 없겠죠.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양센터와 같은 요양기관을 통해서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여기 제가 서비스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아마 대신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정 신청을 접수를 하게 되면 조사위원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약 한 50가지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환자를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이후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환자에 대한 등급이 나오게 되고 그에 관해서 의사소견서 발급이 의뢰가 되며 의사소견서와 이
치매에 관련되는 보완 서류를 같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견 서류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그 이후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결과가 통보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노인성 질병에 대한 소견이 기재가 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50세 남성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반쪽이 편측 마비라고 하겠습니다. 편측 마비가 생겼다고 하면 이 사람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양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의사소견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의사소견서에도 보시다시피 환자에 대한 신체 상태 및 영양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류를 작성을 할 때 의사들이 많이 귀찮아요. 환자들을 갖다가 이제 일어나 보라고 한다든지 머리 위로 깍지끼를 껴보라고 한다든지 혹은 환자의 어떤 신체적 상태에 대해서 키나 체중,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음식을 잘 삼키는지 이런 데한 꼼꼼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작성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의사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조사위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지만 그분들의 조사가 100% 신뢰성이 있는 조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조사위원과 의사소견서에 묘사된 어떤 환자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환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보시다시피 최근에 양식이 좀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한 3쪽 정도 쓰면 되는 소견서가 이제 4쪽으로 다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신경과를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노인장기 요양보험 소견서 첫 번째 장이거든요. 첫 번째 장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치매 질환군, 뇌혈관 질환군, 파킨슨 질환군, 그 밖의 질병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 이런 질환들을 쭉 보시게 되면 저희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저희가 자주 보는 질환들이죠. 치매, 뇌졸중, 뇌경색 그런 환자들 플러스 파킨슨 환자들과 그 밖에 척수근 위축증, 바로 뭘까요? 바로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ALS라는 질환이죠. 그리고 알 수 없이 몸이 많이 떨리시는 분들, 기저혈계 기타 퇴행성 질환, 요건 좀 많이 좀 어려운 질환이긴 한데 비정형 파킨슨 중에서도 이런 베이설 갱글리아라고 하는 기저혈기 퇴행하는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통성 위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상당히 어려운 질환인데요. 멀티 시스템 아트로피라고 해서 이런 어떤 그 파킨슨 질환의 하나의 모습인데 또 이렇게 또 여기 감별할 수 있게 이렇게 또 표시가 될 수 있게 기술이 되어 있고,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요런 다발성 경화증이야말로 신경과에서 볼 수 있는 질환이죠. 그 외에 뭐 뇌경색을 유발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그리고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이런 질환들도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추가로 이제 이런 치매질환군은 뭐 말을 다 했죠. 치매질환군들은 신경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 질환군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제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소견서를 쓰러 오실 때 꼭 신경과를 방문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